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진짜 15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혼자 주절주절 근황 토크를 하게 됐는데요. 이것의 경위는 일단 녹음해 놓은 거는 있거든요. 주제는, 주제는, 이걸 여기서 말하기에는 조금 스포일러다. 그때 딱 내보냈을 때 재미를 위해서 주제는 비밀이지만 아무튼 녹음을 해둔 거는 있는데 그날 녹음을 좀 되는 대로 막 엉망진창으로 해가지고 편집도 엄청 많이 해야 되고 모르겠어요. 그냥 가늠이 안 돼요. 엄청 길게 하기도 했고 막 신나서 얘기하기도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당장 차분하게 좀 들어보기부터 해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좀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번 주에 그게 업로드 될 예정이었는데 이게 들어볼 엄두도 안 나고 그리고 그냥 물리적으로 그거를 뜯고 편집하고 할 시간도 부족했어가지고 여유도 좀 없었고 그래서 이렇게 이참에 그러면은 오케이 좋다 또 오랜만에 이렇게 혼자 근황 토크를 한번 더 하자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마이크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뭐랄까 좀 균형이 필요하다고도 생각했어요. 그래도 최근 에피소드들이 다 친구들이랑 게스트랑 같이 이렇게 왁자지껄 한 걸 좀 했으니까 혼자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할 때도 그럴 턴도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보니까 12화에 했더라고요. 그래서 3화 만에 하는 거면 좀 빠른가 싶기도 합니다.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연휴가 엄청나게 긴 황금 연휴가 지나가 버렸죠. 다들 연휴는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하고요. 저는 집이 멀어서, 본가가 멀어서 KTX 그 왕복 티켓을 끊는 것부터가 엄청 큰 난제였거든요. 이번에 예매를 해보신 분들은 알 수도 있을 텐데, 이번 예매부터 코레일 서버가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바뀐 서버가 더 최악이 돼가지고, 아침 7시에 그게 열려서 7시에 알람을 맞춰놓고 그거를 땡 하고 눌렀는데 대기가 이미 30 몇만이 나와서 와 이걸 어떡하나 하고 계속 기다렸죠. 뭐 별 수 있나. 계속 기다렸는데 1시간 반인가? 1시간 반 좀 넘게 걸렸던 것 같거든요. 8시 반 넘어서 들어갔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게 들어가는 것도 문제인데, 들어가고 나서 3분 안에 그 서버 안에서 예매를 다 완료해야만 한대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직 3분인 거야. 근데 원래 같으면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뭘 선택하고 클릭하고 넘어가는데 그 서버가 돌아가는 시간이 계속 무한정 로딩이 되니까 절대 3분 안에 안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상행을 일단 아니다. 하행을 먼저 하고 3분이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쫓겨났죠, 서버에서. 그래서 다시 접속을 했더니 그때부터 또 막 엄청 그때는 이제 대기 숫자가 몇십만 이런 느낌은 아니었는데 몇만, 5만이었나? 3만이었나? 요 정도로 해서 진짜 느리게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안 되겠다. 뭐 별 수 있나 하고 켜놓고 씻고 출근 준비해서 지하철 가는 내내 그거를 이렇게 들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핸드폰으로 뭐 아무것도 하지도 못하고 코레일 페이지 띄워놓고 예매 번호 대기 순서 그거 빠지는 걸 계속 쳐다보면서 1시간 동안 지하철에서 그걸 쳐다보고 회사에 도착해서 겨우겨우 막 새벽 7시 차였나? 그런 거를 다시 돌아오는 상행하는 거를 끊어서 그렇게 다녀왔습니다. 총 예매하는 데만 시간이 3시간 40분이 걸렸거든요. 이럴 바에야 그냥 3시간 40분 운전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정말로 했었고요. 이렇게까지 예매가 빡셌던 적이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이번에 서버가 뭐가 문제가 많았는지 아주 그날 아침부터 진을 다 빼고 출근을 했습니다. 연휴가 문제가 아니라 연휴를 시작하는 단계, 연휴를 보내기 위한 내 기차표를 예매하는 것도 너무 힘든 이번 연휴였고요.
운전을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난 건데, 제가 올해가 벌써 운전면허 갱신을 해야 하는 해예요. 그래서 어디 갈 때마다 신분증 보여달라고 하면, 아, 맞다, 갱신. 아, 맞다, 갱신 하는 거를 지금 1년 내내 하고 있는데, 전 제가 빨리 끝내버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벌써 이렇게 1년이 거의 다 가고 있더라고요. 10월이니까 벌써 이제 저한테 남은 시간은 2달 남짓입니다. 이 안에 무조건 해결해야만 해요. 이게 국가에서 내주는 면허기 때문에 자격증이 아니라 면허라서 올해 갱신을 안 하면 이거는 갱신을 안 했을 때 부과되는 페널티가 있어요. 벌금도 내야 돼요. 그래서 빨리 해야 되는데 일단 증명사진을 먼저 찍어야 돼가지고 그거를 좀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벌써 10월까지 와버렸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10월 안에 꼭 사진을 찍고 경찰청에 가서 면허 갱신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갱신도 갱신인데 그리고 운전도 뭔가 슬슬 진짜 다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요즘이었어요. 뭔가 내년이 되면 그래서 좀 한가해지면 운전 연수를 좀 받아볼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딱히 뭐 큰 이유는 없고 차를 지금 당장 살 것도 아니지만 그냥 따놓고 저 수능 끝나고 바로 땄었거든요. 그래서 20살이 되기 거의 직전에 따고 20살 되자마자 1월 며칠에 면허증을 받아서 뭐 있으면 언젠가 필요할 때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살다가 이렇게 벌써 10년이 지났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뭔가 나이도 점점 들어가고 기동력을 갖춰야 될 때가 왔다. 나도 드디어 그럴 때가 왔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 타이밍이라 집도 제가 지방이고 이렇게 KTX가 속을 썩인다던가 여러 가지 뭐 사안들이 긴박한 사안들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편의성을 위해서라도 일단 기동력을 좀 갖춰놓고 있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내년 1월에 퇴사를 하거든요. 그 이후에 좀 연수를 받고 연습을 해둘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내년 상반기 목표예요. 운전 다시 배우기. 다시 돌아가서 뭐 이번에 연휴가 엄청 길었죠. 옛날에 아주 옛날부터 뭐 2025년이 오면 이만큼 긴 연휴가 있다라는 게 되게 옛날부터 돌았던 것 같은데 그게 벌써 올해였고 이미 거의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저는 2025년에 제가 이렇게 살고 있을 줄은 전혀 몰랐고요. 뭐 다들 몰랐겠지만 막연하게 그냥 직장인 뭔가 일을 하고 있겠지라고 생각은 했었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까지 길게 쉬면 그냥 마냥 좋겠지라고만 생각했는데 하필이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 특성상 그렇지가 않아서 이거 뭐 정확히 설명하기에는 뭔가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가 없지만 아무튼 좀 서비스직에 가깝고 연말이 갈수록 좀 바빠지는 형태라 그리고 남 놀 때가 좀 대목인 그런 업계라 이렇게 긴 연휴는 그냥 그 전에 그냥 그 쉬는 동안에 10일치 뭐 12일치를 다 정리해놓고 다 끝내놓고 가야만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없어도 이것은 돌아갈 수 있게끔 우리가 다 설비를 해놓고 빠져야 된다. 그 이제 시스템을 그렇게 구축을 해놓고 인간들은 쉬러 가야 한다. 그런 일의 특성을 좀 가지고 있어가지고 저는 또 이번 연휴에도 연휴 직전에도 어김없이 엄청나게 일을 많이 했습니다. 벌써 이 회사에서 보내는 세 번째 이렇게 긴 명절인데 아니다 명절이 아니라 그냥 긴 연휴 이런 건데 정말 이렇게 명절이나 뭐 연말 이런 연휴 직전마다 초죽음이 돼가지고 그냥 명절이 길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요. 이번에도 그랬고 작년 추석인가도 되게 좀 길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도 엄청 힘들었었고 모르겠어요. 그냥 길게 쉬는 건 좋은데 그거를 그냥 환산을 하자면 그냥 일의 양은 너무 똑같다. 이럴 바에야 그냥 매일매일 나눠서 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일을 헤쳐내고 연휴를 맞이했고요. 그 여파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몸이 너무 피곤하고 집에 또 왔다 갔다 하느라 체력도 엄청 더 쓰고 해서 회복이 안 돼가지고 지금 거의 2주? 10일? 2주 정도 이 눈밑이 엄청 달달달 떨리고 있어요. 이 마그네슘 먹어야 되는 그 눈밑 떨림. 이게 원래는 하루 이틀 이러고 마는데 이번에는 일주일은 넘었고 한 2주 다 돼가는 것 같은데 이러고 있어 계속 눈밑이 떨려가지고 마그네슘도 막 사서 급하게 먹고 해봤는데도 별 효과가 없네요. 계속 이러면 뭔가 한의원에 가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긴 연휴를 보내느라 정말 힘든 연휴 직전을 보냈고요. 그래서 요대로 딱 일주일만 더 쉬면 좋을 것 같은데 벌써 연휴가 오늘로 끝났더라고요. 저는 지금 이걸 목요일에 녹음을 준비하고 녹음을 하고 있는데 공식적으로는 오늘이 마지막 연휴인 거잖아요. 내일은 원래는 까만 날이고 다시 주말이 오긴 하지만 어쨌든 또 어딘가에 출근하고 어딘가에 또 학교를 가야 되고 일상을 또 시작을 해야 된다는 압박이 곧 몰려오잖아요. 딱 이대로 딱 일주일만 더 쉬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끝나버렸습니다. 너무너무 아쉽고 아직 회복을 못했는데 이럴 거면은 자꾸 똑같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명절이 연휴가 길어봤자 그 직전에 사람을 탈탈탈탈 써 체력을 탈탈탈 써가지고 명절을 다 회복하는데 보냈고 회복이 덜 됐는데 다시 출근을 해야 된다면 이게 무슨 비효율적인 짓인가 싶기도 하고요. 너무 아쉽고 너무 힘들고 여전히 이제 다음 돌아오는 저의 휴일은 11월 말, 12월 초에 여행이 잡혀 있어요. 휴양지를 좀 가기로 했는데 다시 이제 그것만 바라보면서 좀 기다리면서 살아갈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는 또 엄청 바빠요. 저희가 또 산타클로스 같은 직장이기 때문에 12월 연말 이럴 때 엄청나게 또 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딱 끝내고 저는 1월에 퇴사를 하는 일정을 가지고 있어서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다들 연휴를 그래서 좀 즐겁게 잘 보내셨나 궁금하고요. 사람이 이렇게 좀 몸이 너무 피곤하고 지치고 하면 마음의 여유도 같이 없어지는 게 아무래도 맞잖아요. 그래서 요즘 진짜 너무 만사가 자극적이고 피곤하고 그래서 인터넷을 좀 끊어보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내가 신경을 쓰고 안 쓰고를 떠나서 그냥 모든 정보들이 너무 과잉 공급되고 있고 나는 지금 너무 피곤한 상태인데 그런 과잉 공급되는 정보들 하나하나에 다 더 피곤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아서 그냥 당장 좀 회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는 나를 좀 어디에 동떨어지게 만들자. 그런 거밖에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핸드폰을 좀 멀리하고 인터넷을 좀 멀리하고 책 좀 보고 좀 정제된 콘텐츠만 소비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뭘 보고 있냐라는 뭔가 얘기를 해보면 좋을까 싶었는데 제가 또 그렇게 딱히 콘텐츠를 막 적극적으로 만드는 사람 치고 엄청나게 적극적인 소비자가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그래도 요즘 보고 있는 게 은중과 상연이라는 넷플릭스 드라마가 너무너무 좋다길래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한 반쯤 봤고요. 되게 요즘은 잘 안 나오는 그런 드라마 같아서 좋더라고요. 넷플릭스도 원래 안 끊고 있었거든요. 저는 딱히 넷플릭스를 보지 않아가지고 그냥 뭐 아이디 없어 이 상태로 지내다가 최근에 크라임씬이 다시 크라임씬 제로 편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크라임씬을 또 엄청 좋아했었어가지고 그거를 보려고 새로 가입을 했다가 그거를 다 보고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은중과 상연을 다 보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뭐 약간 요즘에 드라마나 영화도 마찬가지고 이런 콘텐츠의 흐름, 유행 이런 플로우는 좀 기승전결, 사건, 어떠한 주인공들이 겪는 일들, 사건, 그리고 그것을 풀어나가는 것에 있어서 좀 막말로 사이다 클리셰 이런 거를 좀 많이 좋아하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위주로 좀 흘러가는 것 같은데, 이 드라마는 은준과 상현은 확실히 그런 거는 없고, 인물의 감정선이 좀 더 중요한 것 같다? 그래서 좀 되게 옛날 드라마 느낌이 난다? 라는 게 저의 일단 절반까지 본 저의 감상입니다. 어, 그리고 김고은 배우가 연기를 너무 잘해요. 뭐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새삼 봐도 새삼 너무너무 연기를 잘하고 그냥 인간 세계에 언제나 어디서나 있을 법한 되게 미묘한 이야기들, 감정들, 사건들 그런 것들을 세세하게 풀어내는 것 같아서 재밌어요. 요번 주말까지는 좀 쭉 쉬면서 요거 다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보는 거 요즘 유튜브도 그렇게 막 볼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팟캐스트를 안 그래도 전 자주 많이 듣는데 유튜브에 팟캐스트 계열의 채널 그런 프로그램이 머니그라피 채널에서 요번에 새롭게 론칭한 강지영 아나운서가 호스트로 계신 토킹 헤즈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이게 약간 팟캐스트처럼 어쨌든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게스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요거를 되게 자주 잘 보고 있습니다. 이거 되게 재밌어요. 가장 최근에 올라온 영상이 되게 재밌거든요. 근데 이거 제목을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 유튜브 제목이 되게 길게 돼 있어가지고 썸네일에 영화 3시간 vs 쇼츠 30초 이렇게 돼 있는 요 콘텐츠를 다루는 그 특집인데 요 주제 엄청 재밌게 봤습니다. 이 영상 안에 나오는 내용인데 성수동이 어쨌든 지금 엄청 핫하잖아요. 서울에서 가장 핫하고 가장 유행을 선도하는 지역이라고 하면 성수동인데 유동인구가 엄청 많고 기업이 팝업을 하거나 뭐 프로그램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팝업이나 이런 걸로 엄청 붐비는 그런 유행의 선두 플레이스 같은 곳인데 사실은 이 성수동에 컨텐츠가 부족하다. 그래서 이게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여기에 대학로처럼 연극이 입점했으면 좋겠다. 대신에 요즘 좀 플로어에 맞게 30분 내외의 짧은 연극을 올려서 좀 차별화를 두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걸 보러 가고 보고 나서 다시 그 성수동에 있는 모든 공간들을 활용해서 그 연극이라는 콘텐츠에 대해서 뭔가 후기나 감상을 대화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살롱 같은 장소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식으로 도시를 좀 재생시키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거기 계신 게스트분들도 이거 너무 좋은 생각인 것 같다고 막 추진해 달라고 막 그러기도 했고 저도 들으면서 맞다. 진짜 맞는 말인 것 같다. 너무 흥미롭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성수동이 막 핫하다, 뭐 어쩐다, 뭐가 있다 해도 사실은 저는 안 가거든요. 사람이 일단 너무 많고 뭔가 뭐 이번에 무슨 팝업한대 아니면은 뭐 이러이러한 맛집이 있대 이러이러한 카페가 있대 근데 딱 그 특정 플레이스 딱 하나를 위해서 거기까지 가서 그 다음이 없는 느낌? 그냥 그거 하나 먹고 이 다음은 뭐 하지? 다시 그냥 딴 데로 가자 약간 이렇게 흘러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성수동은 항상 그리고 뭘 먹거나 뭘 하거나 약간 이렇게 가도 막 이렇게까지 줄 서고 이렇게까지 좋은 느낌인가? 좋은 맛인가? 이런 느낌도 들고 정말 그 동네, 그 성수동이라는 지역을 연결성 있게 즐길 거리는 확실히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왔는데 여기서 딱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재밌게 들었고 저도 이게 실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연극이나 그런 현장극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뮤지컬, 연극, 뭐 개그, 희극 무대 같은 것도 엄청 좋아하고
어쨌든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그 극무대를 엄청 좋아하는데 그런 게 사실 접근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대학로에만 좀 있고. 그래서 이런 게 좀 퍼져나가서 성수동에도 그런 것이 생기고 새로운 문화로 좀 자리매김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저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뭐 근황 토크라고 또 거창하게 해놔가지고 무슨 얘기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번 추석 연휴에 오랜만에 사촌 동생을 만났어요. 저희 집이 가족이 되게 적거든요. 엄청 핵가족이에요. 그래서 사촌이라 해봤자 그냥 집안에 저희 학렬이 저랑 그 친구 이렇게 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유일한 사촌이고, 그래서 어릴 때는 되게 자주가 아니지. 그냥 매 방학 때마다 같이 지냈거든요. 저희 엄마, 그러니까 저희 이모, 엄마의 여동생, 이모네 딸이에요. 그래서 이게 가까울 수밖에 없는 사이고, 근데 물리적으로 거리는 멀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희 엄마가 공부를 되게 오래 했어가지고, 저를 어릴 때는 방학 때마다 저를 이모 집에 맡겼어요. 서울에 가서 엄마도 해야 될 게 있고, 막 가야 되는 뭐 세미나나 뭐 그런 게 있었어가지고, 저는 이모 집에 맡겨진 채로 방학을 늘 보냈었거든요. 그때 이모 집이 사실은 일산에 있었는데, 저는 완전 지방 사람이니까 일산이랑 뭐 서울이랑 이런 거에 구분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거기가 서울인 줄 알고 살았어요. 아무튼 그렇게 중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매해 방학 때마다 한 달씩 두 달씩 만나서 동생이랑 같이 지냈는데 그 이후로는 어쨌든 거리가 멀고 각자 이제 중고등학교 들어가면은 할 일이 많아지잖아요. 숙제도 해야 되고 뭐 학원도 가야 되고 그리고 딱히 어딘가에 맡기지 않아도 되는 나이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만날 일이 잘 없이 그냥 명절에만 만나면서 이렇게 지내다가 또 성인 되고는 명절에도 딱히 못 만났어요. 그러니까 저희 이모도 굳이 명절에 사람 많고 붐비는데 와야 돼? 뭐 이렇게 하는 편이었어가지고 그냥 명절이 아닐 때 각자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저도 이제 명절이 아닐 때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좀 못 만나는 삶을 살다가 아무튼 이번에 진짜 오랜만에 만났었거든요. 근데 걔도 많이 컸더라고요. 뭐 이걸 컸다고 해야 될지 뭐 저랑 2살 차이가 나는 동생인데 당연히 이제 성인이 되고도 한참 될 나이니까 아무튼 많이 변했더라고요. 어릴 때는 저도 걔도 외동딸이라 근데 둘이 있으면 어쨌든 저는 첫째고 걔는 막내인 거죠. 그래서 저는 늘 언니, 걔는 항상 막내, 둘째 이런 게 좀 있었는데 이제 20대 후반이 돼서 만나니까 그냥 어른이 됐더라고요. 당연한 소리지만 뭐 여러 가지 그렇게 느낀 지점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저보고 이번에 만났을 때 언니는 혼술을 하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그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냐. 나는 당연히 한다. 나는 술 없이 못 산다. 했더니 갑자기 자기도 매주 소주 한 병씩 까는 사람이 됐대요. 이게 되게 의외였다고 느껴진 게 그래도 20살, 21살 막 이럴 때 저희 동생이 재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만났던 적이 있는데 그때는 술 정말 한 모금도 안 마시고 막 이거 왜 먹냐 맛없다 이런 소리만 했었는데 갑자기 이제 만나니까 자기는 삶의 기쁨이 요즘 그거밖에 없다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소주 한 병 정도 까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너무 웃기고 옆에서 듣고 있던 이제 이모부한테 쟤 어쩌다가 저렇게 됐냐 막 이렇게 물어봤었거든요. 그래서 막 지금은 또 이모네 집이 대전에 있어요. 그래서 나는 야구 보러 대전 자주 간다 사실은 했더니 뭐 하는 소리가 뭐야 연락해 술 마시자 뭐 이러더라고요. 지금 다시 생각해도 어이가 없는데 아무튼 그런 28살이 됐더라고요 벌써.
명절에 이렇게 저희가 가족이 얼마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다 모인 게 진짜 한 10년 만인 것 같은데, 역시 사람이 그래도 많이 모이니까 너무 정신없고 너무 피곤하고, 그리고 제가 이미 체력이 탈탈 털린 상태로 심신이 지친 상태로 갔기 때문에 솔직히 좀 힘들긴 했는데, 그래도 지금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웃겼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릴 때 그냥 걔랑 저랑 일산에 있는 이모 집에서 그냥 욕조에 맨날 비누칠하면서 놀고, 서로 이제 피아노 숙제가 있잖아요. 피아노 숙제를 돌아가면서 막 세 번씩 치기 뭐 이런 거 하는 동안 한 명이 치면은 한 명은 장롱에 숨어가지고 닌텐도 동물의 숲 그거 몰래 하고 이런 거 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막 혼술을 하네 마네, 뭐 소주를 까네, 나는 맥주를 까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참 많이 컸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이런 게 명절이겠죠? 뭔가 생각보다 연휴가 긴데 더 쉬고 싶은데 막 그런데 약간 이만큼 마음껏 못 쉬어서 좀 힘들긴 했는데, 그래도 이런 것들의 의미가 시간이 지나면 또 있겠지 싶기도 합니다. 근데 엄마가 하도 뭐 먹으라는 소리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막상 먹지는 못하고 그냥 지쳐서 다시 올라왔어요. 저는 먹는 거를 너무 귀찮아하고 그렇게 먹는 거에 큰 재미가 없어서, 근데 그렇다고 막 하루에 한 끼 먹고 막 엄청 소식하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고 그냥 남들 먹는 만큼만 먹고 그냥 1인분 먹고 까탈스럽게 안 굴고 그냥 뭐든 다 맛있어 하고 그냥 이 정도의 입맛인 건데, 그냥 먹으라는 말을 듣기만 해도 배가 불러요. 먹으라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들으면 그냥 억으로 이미 배가 부르고 이미 속이 안 좋은데, 저를 그렇게 평생 키우고 평생 본 엄마도 아직도 그걸 모르나 봐요. 하루 종일 진짜 뭐 먹으란 소리를 해가지고 하루 종일 거절하고, 그래서 오히려 평소 먹던 것보다도 덜 먹고 더 못 먹고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게 제일 힘들었고, 그거 빼고는 그래도 지나고 보니까 동생 만난 것도 즐거웠고 그랬던 것 같아요. 뭐 다들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잘 쉬고 또 출근도 다시 잘 하셨을라나요? 이걸 녹음하는 지금은 연휴 마지막 날 목요일이긴 한데, 이게 올라가는 날은 토요일이니까 이런 말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저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다음 설날, 돌아오는 설날은 이 회사에서 안 버텨도 된다는 사실이 제일 기뻐요. 이 회사가 나쁜 거는 진짜 아닌데 엄청 좋은 편에 속하는데, 그냥 특성상 연휴 앞에 너무 힘들어야 돼서 이거를 더 버티다가는 몸도 마음도 너무 상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이번 연휴가 이 회사에서 보내는 마지막 연휴이게 돼서 벌써부터 홀가분하고, 아직 연말이 좀 남아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것만 잘 넘기면 퇴사라는 것이 저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조금 홀가분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게 올라가는 토요일에 또 지금 한참 진행 중인 가을 야구 준 플레이오프 3차전은 어떻게 됐을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요. 지금은 1차전을 보다가 녹음 준비를 하면서 1차전 보고 있다가 지금은 녹음을 하려고 끈 상태인데, 이번에 하나이글스는 정규 시즌 2등으로 마무리해서 플레이오프 자리에서 이렇게 오라 하고 기다리고 있는 경험은 또 처음이라 아무래도 느낌이 좀 이상하네요. 사실 아직도 뭔가 가을 야구를 한다는 게 실감이 좀 안 나서 그냥 남들이 하는 야구인 것 같아서 여전히 그냥 이 다음 차례가 대전이라는 게 안 믿기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또 사실은 저 개인은 굉장히 스포츠랑 안 맞는 사람이라서 글쎄요. 오히려 그냥 솔직하게 말하면 별로 큰 관심이 안 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스포츠에 안 맞다는 거는 TCI 검사를 하면 저는 위험 회피 성향이 진짜 높게 나오고
자극 추구 성향이 극도로 낮게 나와요. 그러니까 완전 안정 추구형 이런 성향이라 이런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이런 결과가 없는 모든 것들을 되게 피곤해하고 좀 싫어하고 뭐 사실 그런 재미로 보는 거잖아요. 스포츠는 뭐 각본 없는 드라마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고 뭔가 근데 저는 그런 게 물론 재밌을 때도 있지만 성향상 그런 끝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 뭔가 미래가 한 치 앞을 모르는 것들 그런 것들을 굉장히 불안해하고 좀 회피하는 성향이라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스포츠랑 안 맞는 스타일이다. 사실은 그런 말이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뭔가 그냥 제 생각인데 스포츠를 잘 즐기는 사람은 나랑 내가 응원하는 이 팀, 내 팀이 우리는 하나야, 우리는 한 몸이야 라고 느끼는 그 감각이 되게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걸 잘 느끼는 사람이 스포츠를 잘 즐길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그냥 저의 생각, 저의 가설인데요. 근데 저는 또 그런 것도 좀 극도로 방어적인 편이거든요. 이거는 그냥 성격인지 뭐 성향인지 그런 걸로 약간 분석하기가 좀 어려운데 아무튼 뭔가 나는 나, 너는 너. 내가 응원하는 팀도 자꾸 내가 낯설어 하는 느낌? 뭐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냥 내가 스포츠를 보고 있다는 게 되게 낯설 때가 종종 있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은중과 상연에 나오거든요. 이게 뭐 스포가 없이 그냥 말을 하자면 그냥 그 극 중에 이제 은중과 상연이니까 상연이라는 주인공이 거기가 배경이 옛날 배경부터 시작을 해서 2002년 한일 월드컵 배경이 한 씬 정도 나와요. 그래서 막 승부차기를 하는데 맥주집에 다 모여가지고 다 같이 막 그 빨간색 옷 입고 막 끌어안으면서 막 응원하고 하는데 상현이라는 인물이 엄청 구석에서 그냥 혼자 이렇게 멍하니 지켜보고 있는 걸 은중이가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씬이 되게 예쁘거든요. 중간에 사람들이 완전 왔다 갔다 하고 정말 가만히 있는 상현이와 그거를 바라보는 가만히 있는 은중이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은중이가 다음 씬에서 너는 뭐 이거 안 재밌어? 너는 안 신나? 약간 이렇게 물어보니까 상현이가 아니 나도 재밌지 이렇게 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냥 한 번씩 이렇게 괴리된다는 내가 스스로가 괴리됐다고 느껴진 적 없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에서 너무 너무 공감이 돼서 근데 이게 이제 상현이는 어쨌든 그 드라마 스토리 안에서 어떠어떠한 일이 있고 이런 사건 때문에 그랬고 저랬고 이런 이유들이 좀 나오는데 전 딱히 그런 건 아닌데 그냥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만원 관중이 막 꽉꽉 들어찬 야구장에 갔을 때 한 번씩 그냥 그라운드도 아니고 플레이도 아니고 응원하는 사람들을 엄청 물끄러미 볼 때가 있거든요. 와, 진짜 대단하다.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나도 우리가 될 수 있을까? 뭔가 여기에 같은 팀 응원복을 팀 저지를 입고 같은 팀을 응원하고 있는 우리는 우리인데 나도 진짜 저 우리가 될 수 있을까? 시간이 아직 부족한 걸까? 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 장면이 또 생각이 나가지고 가을 야구를 하니까 또 그런 생각이 나고 그렇지만 그래도 가을 야구를 못하는 팀보단 가을 야구를 할 수 있는 팀이 된 게 저는 즐겁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는 못 봤고 올해는 볼 수 있는 경기들이 몇 개 더 있으니까 최대한 그냥 진심으로 즐겨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잘하면 좋겠죠. 뭐 못해도 그만이고 잘하면 더 좋겠고 더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뭐 그냥 되게 생각 없이 하나 이글스 화이팅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그냥 이렇게 주절주절 하게 되네요.
어, 그렇습니다. 저의 근황은 대충 이렇고요. 약간 너무 다운돼 있는 상태에서 녹음을 하게 돼서 조금 내용이 다운되나? 목소리 톤이 문제인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것도 뭐 10 몇 화 중에 한 번쯤은 나올 수 있는 무드고 그리고 앞으로도 또 나올 수 있는 무드고 저는 이런 자연스러운 모든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걸 하고 있는 거니까 그냥 굳이 꾸며내지 않고 굳이 막 이렇게 텐션을 올리지 않고 요대로 한번 녹음을 해서 진행을 해봤습니다. 한 회차 때우기 위해서 뭔가 어찌저찌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또 지난번에 해보니까 나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한번 다시 시도를 해봤고요. 앞으로도 뭔가 혼자 녹음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혼자의 이야기, 어떠한 주제가 아니라 뭔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부담 적게 이것저것 해보고 주제가 생각나거나 주제가 좀 주제 있게 얘기를 해보고 싶을 때는 누구든지 좀 게스트를 섭외해서 떠들어 보고 이런 식으로 가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또 이렇게 이번 화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들 명절에 맛있는 거 많이 드셨길 바라겠습니다. 어, 이제 진짜 가을이더라고요. 날씨가 엄청 쌀쌀하고 일교차도 크고 이제 요즘에는 가을비가 오고 있는지 계속 날씨도 안 좋고 저도 집에 있는 동안 그러니까 본가에 간 동안 계속 비가 와서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요 비가 좀 그치고 나면은 완전 좀 쾌청한 가을 하늘이 보이는 그런 11월, 10월, 11월이 되지 않을까. 그때 그 날씨를 만끽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그럴 생각이고요. 막 덥다 덥다 막 진짜 너무 덥다 했던 여름도 진짜 한순간에 지나가더라고요. 이제 곧 겨울이 올 거고 또 다시 봄이 오고 그러겠죠? 뭐 무슨 소리를 갑자기 마지막이 되니까 이렇게 하게 되는데 아무튼 이번 주도 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아니 다다음 주에 제가 이 미리 녹음을 해놨다던 그 파일을 찬찬히 한번 잘 들어보고 한 땀 한 땀 편집해서 어떻게 잘 완성시켜서 또 다음 16화에는 아주 깔깔 콘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에피소드가 재밌으셨다면 듣고 계신 플랫폼에 댓글이나 반응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러면 저희는 또 다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안녕.